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A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서성환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CCTV 폭력행위 검출 혹은 CCTV 어노멀리 디텍션에 관한 논문 2개이고요. 논문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작년 상반기에 나온 논문이고요. 좀 천천히 살펴보시자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서베일런스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말을 하는, 일상에서 말을 하는 CCTV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타임스퀘어에서 다음과 같은 이렇게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CCTV가 24시간 녹화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영상들을 가지고 어노말리를 찾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크게 나눠서 정상과 비정상을 분류를 해내는 연구 분야가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특정 비정상 클래스, 어노말리 클래스를 찾아내는 폭력과 같은, 강도와 같은 이러한 특정 클래스를 찾아내는 또 연구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제 공공장소에서 CCTV 설치 대수 자체가 연차별로 10%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비율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량의 영상을 사람이 직접 보면서 이렇게 실시간 반응을 하긴 어렵다라는 게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이상 비디오 탐지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정상 데이터와 이상치 데이터를 학습단에서 모두 사용하는 슈퍼바이스드 어노멀리 디텍션을 저자들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컨브 3D를 통해서 비디오 세그멘트의 피처를 추출을 하고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을 해서 해당 비디오의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을 한다. 그래서 어노멀리가 높으면 그 비디오 자체를 이제 어노멀리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노말로 판단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컨트리뷰션으로는 직접 제작한 데이터셋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티베이션과 컨트리뷰션을 살펴보자면, 일반적으로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 정상 범주의 데이터만 사용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을 차용을 하게 되는데, 일상생활을 담고 있는 감시 카메라에서 모든 정상 행위를 이렇게 규정 짓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임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모든 정상 범주에 대한 분포를 학습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단 자체에서부터 정상과 이상치 모든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슈퍼바이즈드 어노멀리 디텍션을 하겠다가 되겠고요. 이제 세그멘트 레벨 레이블이 아닌 비디오 레벨 레이블을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메인 컨트리뷰션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매 프레임, 매 세그멘트별로 레이블이 달려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많은 비디오에서는 상당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제 비디오 하나당 레이블이 이거는 정상만 들어있는 비디오다, 아니면 어느 부분에는 이상치가 있는 비디오다 라는 그런 위클리 레이블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저자들이 말하는 메인 컨트리뷰션이 됩니다. 이런 이제 방식을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 도메인에서 먼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미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미지 한 장이 하나의 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 안에 많은 인스턴스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인스턴스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이미지의 특정 지역에서 추출한 피처 벡터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포스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x1부터 x12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이미지 한 장이 전체의 가방이 되고요. x1부터 x12까지 의 피처 벡터가 가방 안에 들어있는 인스턴스들이 됩니다. 비디오 도메인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면 비디오 하나를 하나의 백으로 볼 수 있겠고, 하나의 비디오 세그멘트들을 가방 안에 있는 인스턴스들로 매핑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포지티브 백과 네거티브 백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포지티브 백 같은 경우에는
어노말리를 찾는 거기 때문에 비디오 하나에 어느 구군, 어느 세그멘트에서 어노말리를 하나라도 포함을 하고 있으면 파지티브다라고 레이블링 하고 있고요. 네거티브 백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구간이 노말인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방법론이 위클리 레이블, 저자들이 주장하기에 우리는 위클리 레이블을 사용을 한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개 세그멘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한하는 어노말리 디텍션 방법을 살펴보자면 우선 SVM 로스부터 보여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힌지 로스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뒤에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해서 저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친숙하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접근성상 우선 요렇게 SVM 로스를 많이 접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보셨던 그냥 프라이머리 SVM 로스가 보여지고 있고요. 위 방식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세그먼트 피처마다의 레이블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자들은 이런 상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디오당 레이블이 있는 위클리 레이블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을 사용을 해서 여기 MIL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가운데 부분이 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세그먼트 피처에서 그냥 동영상 하나, 비디오 하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모두 동일한 로스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게 랭킹 모델이란 걸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일반적인 랭킹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노말리 비디오에서 나온 밸류가 노말 비디오에서 나온 밸류보다는 크기를 바라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식은 세그먼트 레벨 어노테이션이 역시나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수가 없고요. 이것 또한 MIL을 통해서 랭킹 오브젝트 펑션을 재정의하게 되는데 위와 똑같고요. 매 인스턴스마다 최대치의 밸류만 비교를 하겠다가 됩니다. 가방 안에 있는 모든 세그먼트들 중에 최대치의 밸류를 가지는 그 세그먼트들만 서로 비교를 해서 어노말리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 최대가 되는 부분이 어노말리가 되겠고요. 노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부분을 뽑아도 노말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어노말리 밸류가 노말 밸류보다는 값이 크기를 희망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러한 식으로 위클리 레이블을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저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용한 오브젝트 펑션, 최종적으로 사용한 목적 함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데 가장 위에 있는 식이 가장 단순화돼서 웨이트에 또한 노멀라이즈 된 텀을 사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로스는 여기 가운데 L 펑션이 될 텐데 L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힌지 로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스를 좀 친근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숙하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래서 앞서서 SVM 로스를 소개를 한 것 같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랭크 펑션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랭크 펑션에 나온 어노말리가 크고 그 노말이 작았을 때 로스가 최소화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뒷텀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하다가 제약식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요 앞에 텀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의 경우 프레임마다 개연성이 리던던시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노멀리 스코어가 갑자기 이렇게 매 프레임마다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크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요 I
I 플러스 1 두 세그멘트들의 차이를 미니마이즈하는 그러한 제약식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한 비디오 안에서 어노멀러스 프레임이 계속 나오지는 않을 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노말리인 비디오는 없지 않겠냐라고 해서 어노말리의 그 스코어 자체를 제약을 해버리는 그런 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본인들의 어떤 실험 세팅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요 첫 번째, 두 번째 람다 1, 2 전부 요 다음과 같은 값을 사용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비디오를 32개 템포럴 세그먼트로 자르고 어떠한 어노말리가 있으면 파지티브 백에 넣고 그 잘려진 거는 각각 이제 파지티브 100 안에 인스턴스로 들어가고 모든 부분이 어노말리가 없는 정상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백이 돼서 중간 단계에서 그 C3D를 통해서 피처를 뽑아낸 다음에 해당 피처를 가지고 랭킹 펑션을 통해서 어노말리 스코어를 계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앞단과 뒷단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논문에 충분히 나와 있는데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서 설명을 단 한 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잠시 또 살펴보자면 해당 부분은 2014년에 ICCV에 억셉된 논문이고요. 제가 발표를 준비할 당시에 사이테이션이 1620인데 이게 제가 확인한 바 꾸준히 아직까지도 꾸준히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마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ICCV 같은 경우에는 CVPR과 함께 컴퓨터 비전에서 아마 탑랭크라고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컨퍼런스에 나온 아이디어는 간단하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논문이었고요. 그래서 컨트리뷰션을 살펴볼 텐데 일반적인 컴프넷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를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자들은 인식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D 컴프를 이미지에 적용하면 아웃풋은 피처맵이라는 이미지가 되죠. 어쨌거나 이미지가 되는데 조금 더 중요한 특성은 2D 컴프를 멀티플 이미지, 다시 말해서 다채널의 이미지에 적용을 해도 아웃풋은 여전히 피처맵이 됩니다. 그래서 차원의 정보를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채널 쪽으로 가는 디멘전 자체가 비디오와 다르게 시간이 아니지만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그 채널 같은 게 시간 축이 돼버리기 때문에 단순히 2D 컴브를 적용을 하게 되면 시간 정보를 모두 손실하게 되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단점이 있다라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컴프넷을 통해서 위치 정보와 그 시간 정보를 모두 학습하는 그런 구조를 제안을 한 게 요 본 3D 컨볼루션 네트워크 논문이 되겠고요. 모델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논문에 실려있는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거를 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D 컴프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 있던지 없던지, 그러니까 원채널이던지 다채널이던지 결과는 무조건 피처맵으로 채널이 하나가 되는데 3D 컴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차원에 맞춰서 필터의 차원을 그대로 가지고 왔던 여기 필터의 차원도 L차원이고 이미지 차원도 L차원인 가운데 그림에서 마지막 3D 컴보를 보면 이미지의 차원은 L차원이지만 필터의 차원은 D차원으로서 D는 제약식으로 L보다 작은 D가 돼야만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요 D 곱하기 N회 반복을 해서 요 N차원의 채널을 가지는 요 3D 모양의 피처가 나오게 되는 요런 아웃풋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서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인 아이디어지만 시간 정보를 계속해서 보존을 하고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여러 가지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커널의 뎁스, 앞서 말씀드렸던 그 D에 해당하는 차원을 좀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실험을 해보는데, 인크리징을 해보고요, 디크리징을 해보고, 또 그 모두 동일하게 고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크리징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별로 3, 3, 5, 7로 증가를 시키고, 디크리징 같은 경우에는 7, 5, 3, 3으로 감소를 시키면서 성능을 비교를 해보게 되고요. 성능 비교 결과 2D 컨버가 일단 가장 안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픽스 뎁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된 D 차원을 사용을 한 경우에는 그 뎁스가 3일 때, 빨간색 선인데 뎁스가 3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 결과를 가지고 뎁스가 3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지니까 그러면 요 픽스드 뎁스 3과 인크리징 뎁스, 디크리징 뎁스를 비교를 했을 때 인크리징이 디크리징보다는 조금 우수한 성능을 보이지만 역시나 뎁스 3으로 픽스한 커널을 사용을 할 때, 필터를 사용을 할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논문에서는 그 비디오 어노말리 디텍션 요 논문에서는 C3D에 나온 요 구조를 손을 안 대고 아마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네트워크 순서나 구조나 레이어 수 혹은 여기 보이는 덴스 레이어 수와 모두 논문에 보여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는 다음과 설명드린 내용과 같았고요. 또 하나의 컨트리뷰션으로 데이터셋, 본인들만의 데이터셋을 제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물론 데이터셋이 다음과 같이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블링 자체가 현실성이 좀 없다거나, 특히나 어노말리 쪽의 레이블 혹은 어노말리 쪽의 비디오 자체가 굉장히 적어서 학습을 하기 힘들었는데, 제안하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13개 실제 세상에서 일어날 법한 그 이상치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유튜브랑 라이블릭에서 직접 이렇게 긁어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만 검색을 한 게 아니라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여러 다국어로 쿼리를 날려서 비디오를 검색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직접 사용할 거, 사용하지 않을 거를 나눈 다음에 950개의 어노말리 비디오와 950개의 노말 비디오를 최종적으로 수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그 어노말리 세그먼트 어노테이션을 진행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비디오의 개수, 프레임의 수, 프레임의 평균 수, 그리고 데이터셋의 길이, 비디오의 길이가 되고요. 그리고 담고 있는 어노말리가 될 텐데, 어노말리 클래스가 될 텐데, 제한하는 데이터셋이 다른 지금까지 있어 왔던 어떠한 비디오, 이상치 비디오 데이터셋보다 월등히 좋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좀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폭발을 하는 거나 강도나 소매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 프레임 단위로 끊겨져 있는 거겠지만 이미지를 보시면 레이블과 상당히 잘 맞아 떨어지는 비디오 드림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요 옆에 보시면 이제 숫자와 요 어노말리 클래스가 있는데, 클래스당 가지고 있는 비디오의 수가 되고요.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전체 비디오 수 중에 트레이닝에서 사용한 비디오 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봤을 때는 AUC 밸류 자체도
상당히 소타보다 상당히 높아졌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프가 조금은 더 가파르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어노말리 디텍션 분야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쉐딩된 부분이 그라운드 트루스 어노말리 리즌이 되는데, 파란색 선이 학습이 되면 될수록 비슷한 분포로 찾아감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논문, 작년 상반기에 나온 첫 번째 논문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나온 논문이고, 첫 번째 논문과 다른 점은 이제 많은 이상 레이블을 찾는 게 아니라 단순히 폭력만 디텍션하는, 그러니까 폭력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춘 그러한 이상치 탐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좀 논문에서는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룰 베이스로 한 거는 성능이 매우 좋지 못하고 핸드크래프티드 피처를 찾는 게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돼서 다음같이 여러 가지의 방법론들이 있는데, 이게 시공간적으로 의미 있는 지점을 먼저 찾은 후에 피처를 추출을 하기 때문에, 핸드크래프티드 피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한 것이 이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이 되겠고요. 최근에 뉴럴넷이 좀 발달을 하고 있는데, 뉴럴넷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퍼포먼스도 상당히 좋지만 데이터가 적을 경우에 사용이 제한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넓게 사용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저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먼저 살펴보시면, 모델의 프로세스는 옵티컬 플로우 필드로부터 모션 리즌을 먼저 찾아낸 다음에 모션 리즌에서 아래 두 피처를 추출을 하게 되는데, 앞서 장표에 있던 그 HOG와 HOF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냥 다만 앞에 로컬이라고 있는 게 모션 리즌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히스토그램 오리엔티드 그레디언트 HOG나 HOF 피처를 찾아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로컬리 하다라고 해서 그냥 로컬이라는 게 앞에 붙어 있는 거고요. 핸드크래프티드 피처를 뽑아내는 HOG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메인 컨트리뷰션이 되겠고요. 그래서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호와 SVM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최종 분류를 하게 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더 논문에 나와 있는 그림, 피규어를 먼저 살펴보시면, 비디오가 지나감에 따라 프래그먼트를 따고 이 중에서 전체 픽셀에 대해서 피처를 추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모션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찾아서 해당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해당 부분에 대한 핸드크래프티드 피처를 뽑아내기 때문에 이 앞에 HOG 앞에 L, HOF 앞에도 L, 요 로컬의 의미는 단순히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대로 보호와 SVM을 사용을 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비디오 전처리 그 후에 모션 리즌을 찾아내고 그 뒤에 그 HOF와 HOG 같은 로우 레벨 피처를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백오버즈 소프트 벡터 머신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비디오 전처리 단계는 하나의 긴 비디오에서 프레임을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전체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은 이제 비디오 자체가 리던던시가 높기 때문에 일종의 좀 균등하게 샘플링을 해서 좀 효율성을 높이고자 진행한 것 같고요. 그 모션이 따오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 번째 보여지는 비디오
그 TV 에론 옵티컬 플로우를 사용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원본 그 세그먼트가 있을 때 원본 비디오가 있을 때 일반적인 옵티컬 플로우는 요 두 번째 비디오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보셨던 여기서 보셨던 모션 리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옵티컬 플로우에서 따온 이미지가 아님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옵티컬 플로우를 따는 게 TV 에론 옵티컬 플로우라고 하는데 그 오픈CV에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댄스 옵티컬 플로우를 사용을 하시면 네, 굉장히 비슷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결과와 같고요. 그래서 모션 그 마그네티드 이미지, 모션 리전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런 계산식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데 네,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운 이미지에 대해서 가우시안 블로우를 통해서 노이즈를 제거를 하고요. 가우시안 블로우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웨이트를 가지게 되고 1차 미분을 통해서 x와 y의 엣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난맥시멈 서프레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맥시멈이 주변부 중에서 가장 큰 값만 살리는 그래서 그 부분을 엣지로 판단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뭐 3x3 픽셀 윈도우에서 가운데가 10이면 주변부 픽셀 중에 하나라도 10보다 큰 값이 있으면 요 가운데 픽셀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요 윈도우 필터를 컴브하면서 가장 큰 값, 신중앙값만 남기는 그러한 연산을 거치게 되겠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스레시홀드를 정해서 엣지를 조금 더 샤프하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방법론이 되겠는데요. 높은 스레시홀드와 낮은 스레시홀드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두 스레시홀드 사이에 있으면 약엣지라고 지정을 하고요. 큰 스레시홀드보다 픽셀 값이 크게 되면 강엣지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낮은 스레시홀드보다 약한 부분은 그냥 버리는 방법론이고요. 강엣지는 그대로 엣지로 사용을 하게 되고 약엣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부와 강엣지의 연관성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약엣지 주변부에 강엣지가 있으면 엣지로 사용을 하고요. 약엣지 주변부에 강엣지가 없으면 이제 그 엣지도 그냥 버려서 엣지로 사용을 하지 않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를 거치는 게 캔니 오퍼레이터가 되는데 요 예시를 직접 보시면 아까 그 MIL 할 때 보셨던 극한직업 포스터인데 우선 그레이스케일 하신 다음에 캔니 오퍼레이터를 거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굉장히 깔끔한 그 엣지를 얻을 수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로도 조금 부족해서 그 가이디드 이미지 필터링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샤프한 그 엣지를 찾고자 했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카이밍에가 쓴 논문이 됩니다. 수도 코드를 보시면 어떤 평균과 분산 그리고 공분산을 가지고 연산을 해서 가이디드 필터에 조금 더 근사한 엣지를 가지는 그 연산을 하게 되는데 살펴보시면 우선 인풋 같은 경우에는 저 끝부분 네모 사각형이 쳐져 있는 요 끝부분이 굉장히 좀 두루뭉실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가이드 이미지를 넣게 되는데 동일한 부분에 이렇게 좀 인풋보다는 조금 더 다이나믹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값 같은 경우에는 네, 나오게 되면 기존의 이제 인풋보다는 좀 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좀 그 가이드 이미지에 조금 더 근사한 요러한 끝부분을 가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가이디드 필터를 사용을 했을 때 이건 이제 그 전에 있던 그 방법론들을 사용을 했을 때인데 끝부분을 여기가 이제
요 위쪽 사각형, 여기가 아래쪽 사각형의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이디드 필터를 사용을 했을 때 가이드 이미지와 가장 유사해지는 그런 형태를 띄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가이디드 이미지 필터로 후처리 된 이미지에 최종적으로 바이너리 몰폴로지컬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클로징을 적용을 하게 되고요. 클로징 같은 경우에는 다일레이션 먼저 사용을 하고 에로전을 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엣지, 외곽 엣지를 남기고 안쪽 부분은 전부 하얀색으로 채워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빨간색 사각형들이 필터를 표현을 해봤고요. 요 이미지가 0101에서 이제 다일레이션을 작용을 하면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좀 확장이 되는 1인 부분이 확장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에로전을 필터 방법론을 사용을 하면 작아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필터가 흔히 사용을 하는 것처럼 짝수보다는 홀수인 게 명확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운데 요 중심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처럼 요렇게 생긴 필터가 조금 더 명확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필터 안에 모든 부분이 0인 경우에 가운데 값을 0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 좌상단의 요 픽셀을 중심 픽셀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요 컴브처럼 쭉 지나가면서 4개가 전부 0인 경우에는 0으로 이제 값이 채워지게 되고요.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1로 변하는 게 되는데, 이 부분에 필터가 왔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하단의 2x2 지점이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중심 픽셀이 1이 된다. 중심 픽셀 값이 0이었지만 1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1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고요. 에로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모든 부분이 1이어야지만 1이 그대로 1로 유지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식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얻은 다음에 요 가운데 검정색 부분이 남는 것들은 원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린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하얀색으로 채웠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씩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하나씩 진행을 한 내용이고요. 가장 전장표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으로 이제 클로징 펑션을 사용을 하고 나면 이 부분 앞서 제가 포스팅으로 예시 든 것과 같이 가운데가 검정색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남는데,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흰색으로 채우고 이런 부분은 임의적으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H라는 모션 리즌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요 찾아낸 모션 리즌에서 그 HOG 벡터 혹은 HOF 벡터 로 레벨 피처를 찾아내는 거는 이제 저희가 앞선 비디오에서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기 때문에 저희 아마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CCTV 폭력행위 검출 1 발표 김동화 박사과정이 진행한 발표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여기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여기 1월 4일 날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 구조 설명은 마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셋별로 결과를 살펴보시면 우선 비헤이브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고 데이터도 매우 단순하다고 나와 있긴 한데, 본인들이 제안하는 방법론에서 100%의 탐지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심지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0이기 때문에 상당한
네, 상당한 결과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비헤이브 데이터셋보다 도전적인 데이터셋이라고 본인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크라우드 바이런스 데이터셋이 있는데, 전반적인 그 베이스라인들의 그 성능 자체가 비헤이브 데이터셋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조금 더 네,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좋은 결과도 보이고 있고요.